플러싱 한인 밀집 지역에서 버스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최소 3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일정 동안 뉴욕에 머물며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함께 각 국가의 정상회담 또 동포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미 북동부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이 허리케인 호세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본토에는 직접적으로 상륙하지 않지만 곳곳에 강한 바람과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신씨 성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2딸을 데리고 나가자 경찰이 앰버 경고를 발동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행동을 납치로 받고 아이들의 상황을 신체적인 위험 혹은 죽음의 위험에 임박했다고 생각해 앰버를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 발동으로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주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체류 신분을 물어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공무원들의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분 확인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가장 우수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는 대표적인 뉴욕시의 특목고로 이번 조사에서도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KBTV 뉴스9입니다. 플러싱 한인 밀집 지역에서 버스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최소 3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 한인 밀집 지역에서 버스 2대가 충돌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5분경 퀸즈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와 노던 블로바드 교차로에서 Q20 MTA 버스와 관광버스가 충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던 블로바드 동쪽 방향으로 오고 있던 관광버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MTA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관광버스는 옆에 있던 음식점 앞문을 들이받았고 이어 휴대폰 상점도 들이받았습니다. 버스가 들이받은 음식점에서는 충돌 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관광버스에는 1명이 타고 있었으며 관광버스를 몰던 운전자는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보행자 1명이 차에 치여 숨졌으며 MTA 버스에 타고 있던 15명 승객 중 1명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소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중태에 빠진 사람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Currently, it's still an ongoing investigation. We're looking at all avenues. We're going to canvass the area for video to see if some of the video would expose some of the things that happened prior to the accident. Also, we're going to canvass the area through video for additional victims. MTA 측은 버스 2대가 충돌 뒤 크게 회전한 것을 보아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속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한인 목격자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커피를 사고 나온 뒤 몇 초 후 바로 버스 충돌 사고가 났다며 남편도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말했습니다.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도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사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사고로 주변 도로 진입이 어려워 월요일 아침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뉴욕에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일정 동안 뉴욕에 머무르며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함께 각 국가의 정상회담 또 동포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오늘 뉴욕에 안착해 유엔 외교 일정에 돌입한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 일정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3박 5일의 일정으로 오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워싱턴에 방문한 이후 2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첫 일정으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저녁에는 뉴욕 뉴저지 동포 간담회를 갖고 한국 동포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정 2일차인 내일 19일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장을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3개국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담 일정을 가지며 2017 세계시민상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방미 3일째인 20일에는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에서 한국 경제를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방미 마지막 날인 21일은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기조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9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유엔 총회에는 120여 개 나라 정상들이 뉴욕으로 모여 사모안 경비와 교통 통제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뉴욕시경은 유엔 본부 주변 도로를 통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유엔 본부 앞 도로인 1번 에비뉴와 2번 에비뉴에서 유엔 본부로 들어오는 도로가 상시 차단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미 북동부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이 허리케인 호세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 본토에는 직접적으로 상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곳곳에 강한 바람과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 해안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소현 기자입니다. 대서양을 따라 북상하고 있는 허리케인 호세가 내일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리케인 하비와 동급인 카테고리 4등급이었던 호세는 이동 중 세력이 점점 약화되면서 현재 최고 풍속 90마일 미만의 허리케인 카테고리 1등급으로 하향됐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당초 호세가 해상에서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보했지만 지난 15일 오전 진로를 바꿔 미 북동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에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은 빠르면 오늘 밤부터 호세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로 뉴욕시 곳곳에서는 범람이 우려되고 있으며 인근 해상 지역은 만조와 겹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해안 지역에서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호세로 19일 뉴욕, 뉴저지 지역에 최소 풍속 50마일의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며 다음날 20일 오전엔 허리케인 영향권에 벗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신씨 성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두 딸을 데리고 나가자 경찰이 엠버 경고를 발동했습니다. 엠버 경고는 고속도로 전자표지판과 방송 등을 통해 납치범을 공개 수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행동을 납치로 받고 아이들의 상황을 신체적인 위험 혹은 죽음의 위험에 임박했다고 생각해 엠버를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2시간 뒤 아이들은 무사히 발견됐고 경찰은 엠버 경고를 해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신씨성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두 딸을 납치해 경찰이 엠버 경고를 알렸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경 뉴욕 제리코 지역에서 자신의 두 딸을 데리고 나간 여성에게 엠버 경고를 발동했습니다. 엠버 경고는 고속도로 전자표지판과 방송 등을 통해 납치범을 공개 수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31세 동양 여성 신선은 자신의 두 딸인 2세 러브 리와 2개월 된 프라미스 리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신 씨는 제리코 17가 근처 가정집에서 그의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흰색 혼다 어코드를 타고 아이들과 함께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실종된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신체적 위험 혹은 죽음의 위험에 임박했다고 생각해 엠버 경고를 바로 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인 아침 9시경 아이들은 무사히 발견됐고 경찰은 엠버 경고 발동을 해지했습니다. 한편 아이들이 어디서 발견됐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간 신 씨는 현재까지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어린이 앞에서 자위 행위를 한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3일과 14일 팰리세이드 파크와 레오니아 등지의 차 안에서 자위 행위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한인 하성민 씨를 성폭력과 어린이 위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주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체류 신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공무원들의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분 확인을 금지시키는 것이 골자로
주 공무원들은 물론 경찰과 같은 사법기관 관계자들의 이민 신분 확인 범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범죄자 확인이나 범죄 피해자, 사고 목격자 등 특정한 경우 이외 이민 신분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이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만 신분 확인 작업이 허용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민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민 신분 때문에 공포를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 보호도시의 연방 지원 중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카고시가 이 같은 이민자 보호도시를 천명했다는 이유로 연방 법무부가 사법 관련 지원금 중단을 위협하자 이마뉴엘 시카고시장은 이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의 라이앤 워너 판사는 이 소송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무부에 지원 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방정부는 각 정부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할 수 없게 됩니다. 뉴욕시의 가장 우수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는 대표적인 뉴욕시의 특목고로 이번 조사에서도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시의 가장 우수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순위는 4년 내 졸업률과 평균 SAT 시험 점수, 리전트 시험에서 각 과목별로 85점 이상 받은 학생들의 비율 등이 기준이 됐습니다. 이 기준에서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는 4년 내 졸업률이 98.6%, SAT 평균 점수 2138점 등을 기록, 3년 연속 최우수 특목고에 랭크가 됐습니다.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에 이어서는 리맨칼리지 아메리칸 스터디가 2위에 올랐으며 스태튼 아일랜드 텍이 3위를, 브롱스 과학고가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목고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는 퀸즈의 타운젠드 해리스 고등학교가 뉴욕시 최우수 공립고등학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한인 비영리 미술인 지원단체인 알재단이 젊은 후원자 그룹인 알영 페트론스 서클을 결성했습니다. 재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젊은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알영 페트론스 서클 그룹은 앞으로 알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쳐 미주한인 미술인들을 후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도에 박소현 기자입니다. 한인 비영리 미술인 지원 단체인 알재단이 젊은 후원자를 육성합니다. 재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선 젊은 층을 흡수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술재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행사하는 게 미술 위주로, 그러니까 갤러리들이 많은 최시에서 또 미술품이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하이라인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알재단은 젊은이들을 후원하는 알영 페트론스 서클을 결성하고 지난 16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그룹 결성을 기념해 아트 투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맨해튼 첼시에 소재한 메리분 갤러리와 페이스 갤러리 등에 설치된 작품 설명이 이어졌고 고가철로 공원인 하이라인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 등을 둘러보는 일정도 진행됐습니다. 한국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조인을 해서 좀 더 큰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이날 아트 투어 행사는 한국어와 영어 투어가 각기 따로 마련됐으며 한국어 투어는 중견화가 최성호 작가가, 영어 투어는 이재희 작가가 각각 이끌었습니다. 첼시라는 지역에 한 100개 가량의 그 갤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목요일 날 저녁 때 오프닝 있을 때 오셔서 그 작품도 보시고 또 뭐 어떤 때 가서는 와인도 한 잔 드시고 하면은 아마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분들이랑 같이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알영 페트론스 서클 그룹은 앞으로 알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쳐 미주 한인 미술인들을 후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홀리네임병원에서는 무료 건강검진 행사인 헬스 페스티벌의 종합혈액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종합혈액검사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헬스 페스티벌은 30일 종합혈액검사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와의 검진과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과 17일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의 연례 무료 건강검진 행사인 헬스 페스티벌의 첫 번째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헬스 페스티벌은 지난 16일과 17일 종합혈액검사를 시작으로 이달 30일 전문의와의 검진과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먼저 지난 주말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병원에서 있은 종합혈액검사에는 1천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도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혈액 검사도 하고 많은 관심과 참여하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종합혈액검사는 콜레스테롤, 빈혈, 당뇨, 간, 신장 등 총 33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날 종합혈액검사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30일에는 전문의와의 검진과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열리는 전문의와의 검진과 정밀검사에는 25개 분야의 70여 명의 전문의들이 참가해 종합혈액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1:1 의료상담을 제공합니다. 또 1:1 의료상담 이외에도 30일엔 심전도와 전립선암, 안과, 체지방 측정, 골밀도 검사 등도 실시되며 독감 예방접종도 실시됩니다. 헬스 페스티벌은 한인사회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며 무료 건강검진은 18세 이상 한인 무보험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오는 10월 4일 추석을 앞두고 뉴 밀레니엄 뱅크가 송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하며 대상은 자사의 개인 계좌와 비즈니스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대상 국가는 타민족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홍콩, 베트남, 인도 등지로 확대 적용됩니다. 저희 은행 고객분들 안에서 무제한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홍콩, 베트남, 인도 5개국이고요.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입니다. 저희 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 펠팍에 오픈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도 많고 로케이션 때문에 지금 어카운트 오픈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어카운트 오픈 저희 손님이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9살 난 소년이 학교 운동장 골대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어제 아침 10시경 맨해튼 헬스치킨 웨스트 50가에 위치한 파크 웨스트 고등학교 축구장에서 9세 토마스 세라스가 교회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 골대에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토마소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4시 30분경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 790 프랭클린 애비뉴 근처에서 한 남성이 흉부에 총을 몇 차례 맞았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피해 남성은 근처 델리 가게에서 식료품을 산 뒤 가게 밖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총성이 울렸고 피해 남성은 다시 델리 가게 안으로 피신했으나 결국 계속되는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사건의 용의자는 총격을 가한 뒤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퀸즈에서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2명의 여성이 애완견에 물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0시 13분경 퀸즈 리치우드 어워필드 스트릿과 와이코프 애비뉴 근처에서 애완견 핏불과 함께 산책을 하던 2명의 여성이 핏불에 물렸습니다. 당시 개는 갑자기 한 여성의 복부를 물었고 다른 여성이 이 개를 떼어내려 하자 이 여성의 팔도 같이 물었습니다. 개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경찰의 총에 맞아 사살됐습니다. 경찰이 버스 안에서 80대 남성을 구타한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맨해튼 이스트 34가와 1애비뉴를 지나고 있던 한 MTA 버스 안에서 80세 남성과 한 여성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말다툼을 하다 막대기 같은 물체로 남성을 때린 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여성은 버스에서 내리기 전 백인인 이 80세 피해 남성을 향해 백인 혐오 발언을 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피해 남성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에 따르면 용의자인 여성은 40에서 50대가량의 흑인 여성으로 짧은 곱슬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미국인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해법이 실패할 경우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지난 6일에서 10일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성인 남녀 1,02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외교, 경제적인 해법을 실패할 때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8%가 이에 찬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8일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 방안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120여 개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최대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해법의 실마리를 마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총회 연설과 21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 각국 정상과의 연쇄 회담을 갖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인 윌렛허브가 미 전역의 50개 주의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뉴저지주는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6번째로 높은 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뉴욕 주민들의 행복지수는 22위에 머물렀으며 1위는 미네소타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태는 날로 이민 사회를 옥죄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가운데 최근 다카도 폐지가 됐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님 모시고 다카 폐지 또 합법 이민 축소 등 초강경 반이민 기조로 향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이민 방향에 관련돼서 과연 이 한인 사회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이민 사회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네. 나날이 현 정부의 반이민 기조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추진 양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지요. 예, 영어로 이제 웨지 이슈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장작을 도끼로 딱 칠 때 이게 쫙 쪼개지는. 그래서 이제 웨지 이슈인데 그 이민 이슈를 자신의 지지 기반을 결집하는. 중요한 어떤 도구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반이민적인 행보를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태이지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이제 프라이어리 우선순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우선순위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데는 순서가 있었지만 정말 이제 나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연방 상원에 이제 합법 이민까지도 축소하자는 그러한 이제 레이즈 액트를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서류 미비자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그리고 점점 합법 이민도 축소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를 위축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적 방침을 가지고서 현재 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럴 때 이 한인 사회 또 이런 이민 사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예,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gain 2006, 2005년 겨울에 연방하원에서 당시만 해도 최악의 반이민법이라고 평가받았던 제임스 센센브레너 당시 하원 법사위원장과 우리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롱아일랜드의 지역구를 가진 피터 킹 의원이 공동 발의했던 법안이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서류 미비자를 이민법 위반자를 넘어서 형사법 위반자로, 그러니까 크리미널라이즈하는 이제 그러한 조항을 삽입하고 더 나아가서 서류 미비자들을 도와준 사람들까지도 처벌하는. 그러니까 그 법안이 만약에 다행히 상원에선 통과가 되지 않아서 법제화는 안 됐습니다만 현재 법으로 계속 가동 중이었다라면 저희 민권센터는 전원 아마 전과자가 됐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러한 법안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가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 정도의 경과를 돌아보면은 이민개혁은 언제나 이슈였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성취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민개혁이 이루어지는 어떤 목적까지 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게인 2006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때와 같은 어떤 캠페인의 동력을 다시 한번 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떤 이런 뉴욕 일원의 어떤 이런 우리 이민자 이런 옹호 단체 그런 분들께서 이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어떤 이런과 이런 집회나 어떤 이런 반대 시위와 관련돼서 어떤 계획이 혹시 좀 있으신가요? 예,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네. 9월 5일 당일날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날 네, 저녁에 예. 이민국 주변에서 뉴욕의 주요 정치인들도 참석한 그런 이제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워싱턴 DC에서 저희 민권센터도 참여했습니다. 연방 의원들을 상대로 드림 액트를 좀 더 빠르게, 좀 더 강하게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한 풀뿌리 러비 활동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크고 작은 집회 또는 이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풀뿌리 러비 활동, 또 요즘은 이제 SNS 시대이기 때문에 SNS 툴을 이용한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도 펼쳐질 겁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지역구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또 유권자분들도 적극 결합하셔서 힘을 보태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민법의 행보인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이민개혁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고 이미 그동안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서 드래프트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타결만 된다면 이민개혁을 통해서 현재의 붕괴된 이민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 겁니다. 다만 지난 9월 5일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그리고 현재의 정치 구도를 볼 때 포괄적 이민개혁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동력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을 할 때는 최소한 드림 액트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일단 좌절된 다카를 법제화를 통해서 연구한 해결책을 또 도출해내는 그러한 노력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출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고 또 이민자들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차별받아온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가 다시 한번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9월 5일의 절망을 내일의 어떤 싸움의 동력으로 삼아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활동가로서 우리 동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고 다소 습했습니다. 하늘은 다소 변덕스러우며 밤사이 곳곳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한밤 최저 67도입니다.
내일은 허리케인 호세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0.3에서 0.5인치가량 됩니다. 하늘은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모레는 아침 소나기 이후 날이 점차 갭니다. 오후부터는 비구름도 거치겠으며 대체로 무난한 날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오르고 날도 청명하겠습니다. 기온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80도 이상 웃돌겠으며 쾌청하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립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9월 18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KBTV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